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3강,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52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96에서 9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0번 프린트를 통해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는 우리의 광복 이후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그 노력이 좌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정읍 발언,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거기다 이제 UN 이런 총회, 소총회, 그리고 이제 남북협상,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을 공부했죠. 그죠?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니,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단이 된 이후에 분단이 결정이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이번 시간 관련된 내용을 조금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서 이 좌익과 우익을 통합해서 이 나라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죠?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누가 도와줬으니까? 미군정이 도와줬으니까. 미군정은 이 여운형과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통일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미국에 따르는,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죠? 근데 미국이 나중에 입장을 바꿉니다. 뭐 이유로? 트루먼 독트린 이유로 냉전이 심화되면서 이제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좌익을 제외한, 사회주의를 제외한 우익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미국이 입장을 바꾸게 되죠.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실패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입자 미소 공동위원회마저 결렬되고 미국은 아예 완전히 우리나라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주는 문제에 관해서 손을 털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누구에게 넘겨버리죠? 네, 유엔에게 넘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유엔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했죠? 유엔은 굉장히 냉정하게 문제를 처리했었죠. 맨 처음에 이제 유엔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뭘 열었어요? 네, 유엔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게 뭐였죠? 네, 야, 뭘 고민해. 그냥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한과 북한 총선거 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인구가 많은 지역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당시 인구가 어디가 많았죠? 네, 남한 1600만, 북한 880만, 남한이 2배가 많아. 이거 누가 거부해요? 북한과 소련이 거부하고, 누구만 이거에 찬성했죠? 네, 남한과 미국만 찬성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북한과 소련은 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정부 수립을 찬성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유엔이 어떻게 했죠? 유엔은 항상 별 고민을 하지 않아요. 냉정하고 심플한 해결책만 내. 북한과 소련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유엔 소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기 싫다는 애 내비두고 하고 싶다는 애들만 데리고 선거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해라.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해라. 자, 지금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밖에 없죠? 네, 이 유엔의 조건을 받아들인 남한밖에 없죠. 이 말은 어디만? 그렇지, 남한만 단독 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짜도 정해주죠. 내년 5월 10일, 이때가 47년이었거든. 내년 5월 10일, 48년 5월 10일 날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단독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50 총선거.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근데 봐봐. 이러한 유엔의 결정, 결국 분단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죠?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분단 안 된다. 통일된 나라를 만들겠다 했던 사람,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였죠? 네, 김구와 김규식. 나는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체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만드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김구, 그리고 김규식. 그들이 북한 대표를 만나서
남북한이 협의해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보자 했던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이게 첫 번째 반발이었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건 이제 좀 공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그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주도에서 선거가 일어나기 한 달 좀 전인 4월 3일 날 이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 단적으로 말할게요. 당시 여러분 얘들아, 일단 지금 right now 현 시점에 대한민국에 북한이 보낸 간첩이 있을까 없을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는 훨씬 많았어요 얘들아. 북한이 남한을 뒤흔들기 위해 보낸 간첩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 중에 상당수의 간첩들이 또 제주도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이 간첩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한 거야. 야, 이렇게 분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단독 선거라니. 단독 선거는 단독 정부고 이건 결국 우리가 한민족이 갈라지는 거 아니냐? 하고 이 간첩들이 이 선량한 시민들을 막 바람을 넣은 거야. 그래서 시민들도 당연히 분단은 안 된다 생각하니까 제주도 시민들이 맞아, 분단 안 되지, 단독 선거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북한의 그런 간첩들의 선동을 당해서, 물론 그 제2의 신호도 있지만 거리로 나와서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위를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랑 경찰을 보냈는데 너무 가혹하게 진압을 한 거야. 폭력적으로. 당시에 이 제주도에 북한의 이제 선동을 받은 빨갱이 간첩들이 많다 해가지고 진압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그렇게 할 거, 진압할 거면 누구만 잡아들여야 돼요. 그죠? 간첩들만 잡아들여야 되는데 당시 파견된 군인, 경찰, 깡패들이 그냥 진짜 간첩이고 일반 민간인이고 선량한 시민들이고 안 가리고 진짜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무고한 시민들, 그러니까 북한 간첩들 뿐만 아니라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분단을 막기 위해 나왔던 일반 시민들로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당해요. 이때 여러분들 제주도 전체 인구가 20만이었는데 이 4.3 사건 때 희생당한 제주도 시민이 2만에서 3만이야 얘들아.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가 죽었어요. 2만 명이 다 간첩이었을까? 아니야. 대다수는 선량한 시민이었어요. 근데 거의 다 그렇게 간첩이라고 몰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좀 슬픈 얘기가 여러분들,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있죠? 해병대는 자원입대죠. 대한민국에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비율을 따져보면 어디 사는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입대했냐? 제주도가 압도적인 1위예요. 왜? 한동안 제주도는 4.3 사건 이후에 여기는 빨갱이 새끼들이 사는 곳이다. 빨갱이라는 꼬리표가 딱 붙었어.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의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취업도 안 되고 공무원도 안 돼. 여러분 한번 북한과 연루된 간첩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경찰, 군인, 공무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취업도 안 돼. 그래서 제주도 젊은이들은 본인들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우린 빨갱이 아닙니다.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빨갱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빨갱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로 자원입대를 했던 거예요. 그 한동안은 이게 되게 막 빨갱이 폭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모함받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대통령이 가서 4.3 사건은 대한민국 그 당시 정부가 과잉 진압을 했던 게 맞다. 사과한다 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위령비도 세워주고 정부 차원의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4.3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갈등이 심했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반대, 김구랑 김규식의 남북협상, 제주도의 4.3 사건, 이런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는 열릴 수밖에 없죠. 네, 이미 유엔이 결정을 했어. 이걸 누가 뒤집을 거야. 유엔이 결정한 대로 선거 가능한 남한에서의 단독 선거가 열립니다. 언제? 5월 48년 5월 10일 날 예정한 그날 바로 열려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지금 내가 순서대로 적는 거야 얘들아. 김구, 김교식의 남북협상, 4.3 사건.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엔의 결정대로 50 총선거가 열립니다. 48년 5월 10일. 근데 여러분, 이 총선거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선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상식이지만 동시에 또 앞으로 공부하려면 알아둬야 돼요. 자, 선거는 크게 대선거와 총선거,
두 종류가 있어요. 대선거는 줄임말로 뭐라 그러냐? 대선이라 그러고요. 총선거는 총선이라고 합니다. 이 대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냐?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요. 총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도 뉴스 보면은 막 대선 후보, 총선 이런 말 쓰잖아. 이게 이거야. 대통령을 뽑는 대선거, 대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총선. 이렇게 선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서 대통령을 뽑는 대선. 이 대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선제고요. 또 하나는 간선제입니다. 직선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는 거냐? 직접 선출한다는 거야. 대통령을 직접 우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는다. 직선제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직선제죠.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잖아. 기호 1번, 기호 2번 이래가지고. 그러면 간선제는 뭐냐?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한다는 거야. 누구의 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출한다? 국회의 손을 통해서. 자,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린 진짜 민주주의죠.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죠. 그죠?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는 일꾼인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죠. 그죠?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죠. 그죠? 이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선발한다는 거야. 이해가요?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시스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아무튼 이렇게 직선제냐 간선제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봐봐. 50 무슨 선거래? 총선거래. 그럼 이 50 총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뽑는 선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50 총선거는 어디서만 일어났던 선거죠? 그쵸. 남한만의 유엔의 결정대로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에서만 있었던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입니다. 자, 근데 이 선거가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선거가 이제 쓰고 설명할게요.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최초에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예요. 최초의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보통 선거라는 건 여러분들 투표권을 주긴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뭐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20살 이상의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몇 표씩? 한 표씩.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건 이건희 회장님이건 길 가는 노숙자건 20살 이상의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씩 준다. 그게 보통 선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보통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보통이니까 좀 제가 좀 순서 잘못 적었네. 이런 보통 선거가 결국에 뭐야? 평등 선거라는 거잖아. 돈이 많건 적건 뭐 가난하건 뭐 부자건 공부 잘하건 못하건 똑같이 몇 표? 한 표.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뽑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형 누나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이 직접 뽑아야 되지. 그지?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가서 직접 뽑아야 돼. 투표는 대리가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투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나 누구 뽑았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죠. 이 50총선거는 민주주의 투표의 모든 원칙이 지켜진 선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이 원칙이 지켜진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치루어진 게 50총선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투표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날은 공휴일, 놀러 가는 날이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투표율이 60%, 50%만 넘어도 야 이번에 투표 되게 많이 했다 하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 이때 50총선거 투표율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투표 참여율 전 인구의 9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참여했다는 거야. 경이적인 투표율이죠. 왜? 당시 사람들은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야. 생각해봐. 우리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어떻게 지냈죠? 진짜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일본의 밑에서 노예처럼 살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됐어. 근데 이제 뭐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래. 민주주의가 됐대. 이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래.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직접 뽑을 수 있대. 우리가 투표권이 주어진 거야. 너무 감동적인 일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투표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거의 전 국민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런 선거할 때 선거 도우미로 가면요, 와 진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투표하세요. 난 심지어 휠체어 타고 링거 꼽고 오신 할머니도 봤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진짜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투표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는 꿈도 못 꿨어.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 되시더라도 투표하는 날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놀러 가셔도 되죠. 투표하고 놀러 가세요. 아무튼 이거 50총선거는 최초의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50총선거는 누굴 뽑는 선거였다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국회의원의 임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오늘날 국회의원 임기는 5년이죠. 그죠? 근데 이땐 여러분들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었냐? 앞으로 공부할 건데 그 이후의 국회의원들 임기는 이거 이후의 임기는 계속 4년이야. 근데 유일하게 이때만 유일하게 임기가 2년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 50총선거 이때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 이때 뽑히는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왜 2년이었냐? 얘들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뽑힌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 나라의 근본적인 정신을 구성하는 법이 필요하겠죠. 그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이 있는 법이 뭐예요? 법 중에 법, 모든 법의 근본, 바로 헌법이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갓 태어난 신생아란 말이야. 그지? 법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특히 나라의 근본을 구성하는 헌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야. 그 얘들한테는 뽑은 이유가 그거예요. 뭘 만들어라? 앞으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법 중에 법, 헌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임무를 띠고 뽑힌 국회의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들은 뭘 만들기 위해 뽑은 국회의원이라고? 헌법을 만들기 위해 뽑은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얘들은 뭐라 부르냐? 재헌의원이라 불러요.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재헌의원이라 부릅니다. 제정해라, 만들어라. 무엇을? 헌법을. 그래서 이런 재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를 우리가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라 그래서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인 게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 국회죠. 재헌의원, 재헌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50총선거 이게 딱 선거를 열었어. 자, 결과.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표를 차지했느냐? 여기 아래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 동그란 도넛 그래프가 나오죠. 재헌국회 소속 정당별 의석수.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죠? 네, 무소속이죠. 그죠? 이거 자료 잘 나와. 이 자료가 딱 나온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가장 많은 게 무소속 85석 42.5%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누구죠? 네, 대한독립촉선국민의 누구 계열? 이승만 계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자리를 차지한 게 이승만 계통이라는 거야. 무소속을 제외하면은. 자, 그럼 이승만 계열이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봐봐. 김구랑 김규식 같은 사람들 생각해봐. 남북협상 때. 김구랑 김규식이 여러분들 그 임시정부의 리더 김구와 중도파 김규식 얘네가 남북협상을 했죠. 그죠? 북한의 김일성과 김도봉을 만나러 갔죠. 그죠? 남북협상을 한 이유가 뭐야? 분단을 막자는 거였지. 그지? 그리고 남북협상 때 협의한 내용이 뭐예요? 우린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돼.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독선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단독선거 하지 말고 단독 정부 만들지 말자. 통일 나라를 만들자 하고 약속을 하고 왔잖아. 그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단독 선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단독 선거는 김구나 김규식 입장에서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단독 선거를 하는 순간 남북협상 때 맺은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을 따르는 이 세력들은 이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승만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김구와 김규식 같은 남북협상파
단독 선거를 하지 말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이 남북 협상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 이런 남북 협상파, 중도파 이런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세력은 50총 선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안 했다는 거야. 거기다가 누구도 참여 안 했느냐? 좌파. 그러니까 좌익 사회주의 세력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 이거 왜 참여 안 했냐? 북한의 지령이었어요. 북한은 이제 건국의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린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여기 남북협상 때 약속한 거 있잖아. 단독 선거 안 하면, 그러니까 남한에서 단독 선거 안 하면 우리도 단독 선거 안 하겠다. 그럼 단독 선거를 하지 않고 우린 통일을 위해 기다렸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김일성이 남한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세력한테도 총선거에 참여하지 마라. 우린 끝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래가지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구, 김규식 같은 남북협상파, 중도파, 좌파 모두 이 50총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밖에 없어. 이승만과 그를 따르는 세력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50총선거 결과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게 무소속 답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게 누구예요?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승만은 50총선거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 뽑는 선거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잖아. 이승만은 국회의원 정도를 바라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승만의 목표는 뭘까? 프레지던트, 대통령이야. 여기 나온 건 그 이승만을 따르는 이승만의 지지 세력, 이승만의 부하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승만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원 나와서 대거 당선이 된 거예요. 오케이? 왜 이승만을 따르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유는 말했죠. 김구랑 김규식 같은 남북협상파랑 중도파 좌파들 같은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경쟁자 없이 스무스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 50종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 임기 2년짜리 국회의원, 얘들은 무슨 임무를 띠고 있죠? 뭘 만들라는 임무를 띠고 있죠? 그죠? 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뽑은 국회의원이잖아. 그래서 재헌의원이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죠? 뭘 만들어야죠?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헌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제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요. 7월 17일이 무슨 날이야? 재헌절이잖아, 얘들아. 그게 재헌절이야. 만들었다. 무엇을? 헌법을 만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마냥 우왕 빨간 날 개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의미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재헌의원 50총선거로 뽑힌 재헌의원들이 만든 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재헌헌법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50총선거로 뽑힌 이 재헌국회, 재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진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의 헌법이니까요. 자, 당연히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규정해 놨을까요? 왕? 양반? 귀족?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 국민이다.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나라의 대표도 누가 뽑아야 한다? 주인인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 주인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주인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화국이라 그러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가 나라를 다스린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참 이 민주주의를 바란 열망은 오래됐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 신민회가 최초로 민주주의 공화국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그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에 따라 만들어지고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에 가장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3.1운동과 그 3.1운동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3.1운동과 그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뿌리가 거기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손으로 대표를 뽑았어. 근데 그 대표에게 모든 권력을 몰빵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왕과 다를 게 뭐야? 권력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3개로 쪼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이걸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 그래요. 권력을 세 개로 쪼개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몰리면, 너무 강력한 힘이 몰리면 부정부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권력을 딱 균등하게 세 개로 쪼갠 다음에 이 세 개의 권력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부정부패하지 않게. 어떻게 나누냐? 법을 만드는 입법권, 그리고 그 만들어진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권, 그리고 그 법이 잘 지켜지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사법권.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 세 개의 분야로 권력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나라의 대표를 뭐라 부를까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나라의 대표를 뭐라 그럴까요? 네,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이 대통령제로 나라를 흘러가는데,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게요? 5년이에요. 이게 대통령을 몇 번밖에 못해요. 지금 현재는 딱 한 번 하면 끝이죠, 그죠? 근데 이때는 달랐어.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어요. 4년. 그리고 대통령은 2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 4년 하고 임기 끝나고 다시 한 번, 저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재선 딱 나오면은, 당선되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몇 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네, 8년 가능한 겁니다. 4년, 임기 4년에 중임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날 대통령은 누가 뽑죠? 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죠. 저도 대통령 선거를 직접 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제가 맨 처음 대통령 선거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이명박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대통령 선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오늘날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만, 이때는 달랐어요. 이때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아니었어. 이때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간선제였어요. 초기 헌법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어요. 방금 말했죠,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는 직선제와 간선제 두 개가 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의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간선제. 당시 우리나라 초대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선발되는 간선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대한민국 초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고? 국회가 뽑는다고. 그지? 그럼 봐봐.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느 쪽 그 지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초대 국회를 구성했던 이 50총선거에서는 누구를 따르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죠? 네.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럼 당연히 현재 국회에는 이승만 지지 계열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당연히 누굴 뽑아? 당연히 이승만을 뽑죠. 그래서 이런 체제 하에서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뽑힌 사람은 누구?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한 명이지만 이때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반에서도 반장 밑에 부반장이 있듯이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가. 이 당시 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 이기붕이었어요. 이 이름이 참 학창시절 힘들지 않았을까? 야, 기붕이 어떠냐? 나 오늘 기분 좋은데, 나 기분 나쁜데,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기붕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헌법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나와 있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3.1운동과 그 3.1운동의 결과 건설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어. 그래서 3.1운동이랑 임시정부가 시험에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헌법에서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신생 대한민국에서 꼭 처리해야 될 문제. 일단 누구의 뚝배기를 깨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친구들이 일본이요 이러는데, 일본은 이미 망해서 물러갔잖아. 일본은 물러갔지만 누군 남아있죠? 35년 동안 일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같은 민족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은 친일파들 있잖아. 애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친일파를 처리하겠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농민입니다. 농민이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네? 땅이 필요하지. 근데 우리나라 농민들 땅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친일파 지주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한다? 먹고 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뭘 줘야 한다? 땅을 주어야 한다. 농지개혁.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농지개혁.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헌 헌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50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 재헌의원들, 임기 2년짜리 재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삼권 분립, 입법행정 사법. 당시는 대통령제에 4년, 임기 4년에 중임 가능했고 당시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손으로 뽑는 간선제였다. 근데 당시 대한민국 초대 국회는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친일파 처리와 농지개혁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이 약속 어떻게 이제 지켜지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다섯 번째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여러분 이거 은근히 내신 시험에서 헷갈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나라를 먼저 만들고 법을 만든 게 아니야. 일단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든 다음에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만들고 법을 만든 게 아니야. 법 만들고 나라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 48년 8월 15일이에요. 지금 되게 숨가쁘게 오고 있죠.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하고 두 달 만에 헌법 만들어지고 한 달 정도 후에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날짜가 언제야?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 그치? 일부러 이때 정부를 수립한 거야. 이제 약간 좀 상징적인 거지. 이제 우리 이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다. 약간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광복절날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부는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얘들아.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건 누구의 지시를 따라 만들어진 거죠? 그죠? 유엔이에요. 생각해봐야 얘들아. 봐봐.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 봐봐. 유엔에서 맨 먼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걸 북한이 쌩꼈어. 그지? 그래서 유엔에서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선거를 통해 정부를 만들어라 라고 유엔이 시켰어. 우린 그 유엔의 지시사항을 따른 거야. 그래가지고 선거하고 법 만들고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정부란 말이야. 당연히 유엔은 누구를 인정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 정통성은 바로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거예요. 유엔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북한은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잖아. 유엔 당연히 누구밖에 인정하네? 본인들의 지시를 따른 우리 대한민국밖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나중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구해. 나중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누가 쳐들어와요? 북한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얘들아 거의 막 한 달 만에 수도 다 뺏기고 부산까지 밀려나. 망하기 직전까지 가. 근데 여러분이 유엔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은 괴뢰 정부, 불법 정부가 여러분이 인정한 합법 정부를 침략해서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우리를 도와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유엔이 누굴 도와주는 거야? 6.25 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왜? 우리는 유엔의 지시에 따라 지시사항을 따라서 만들어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니까. 그래서 6.25 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유엔군을 보내는 거야. 이것도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정통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아무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하고요.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도 나라를 만듭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져요. 인민공화국. 이게 만들어진 날짜가 언제냐면 한 달도 되지 않아 만들었거든. 48년 9월 9일. 그래서 오늘날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 구구절이에요. 북한이 나라를 만든 날 9.9 해서 구구절이에요. 비둘기인가? 999?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네. 북한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렸다. 우리는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과 했던 남북협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다. 우린 그때 분명히 약속했다.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로. 그래서 단독 선거 안 하고 단독 정부 안 만들고 통일을 위해 끝까지 우린 기다렸다. 근데 이 싸가지 없는 남한 새끼들이 먼저 단독 선거를 해버리고 먼저 나라를 만들었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도 지금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북한의 건국 명분이 그거야. 우린 기다렸는데 니네가 약속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진짜일까요? 여러분, 야, 나라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진짜 북한이 그 말이 진실이라면 진짜 북한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나라 만드는 거 보고 따라서 만들었으면 적어도 몇 년은 걸려야 돼. 국가를 만드는 건 여러분 몇 년의 준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마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기다렸던 듯이 나라를 만들었잖아. 이건 이미 준비 다 끝내놓은 거야. 우리보다 한참 전에 준비 다 끝내놓고 기다린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드니까 따라 만든 거야. 언제부터 북한 준비 끝났는지 알아?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될 때 이미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정일이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북한 지역에서 민주개혁을 했죠. 그걸 보고 이승만이 위기의식 느껴가지고 정업 발언한 거 아니야. 이미 북한은 그때부터 정권 장악 다 끝내놓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다 끝내놓은 거야. 이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근데 그 북한이 생각 못한 거는 이 유엔의 인정이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들 만들어진 다음에도 굉장히 이제 문제라든가 혼란이 많았어요. 뭐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단독 선거라는 거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지? 그리고 당시 북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뒤흔들기 위한 간첩도 진짜 엄청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란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7번째 공부하게 될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게 언제냐면 이제 10월 19일,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지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 10월 19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여수랑 순천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여러분 여수 어딘지 알아요? 그 장범준 씨가 부른 노래 있죠? 여수밤, 내가 보니까 너무 극혐인데? 그 여수밤바다 할 때 그 여수야. 그 순천은 춘천 아니야. 그 닭갈비 춘천은 강원도고 이 순천은 전라도 여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아무튼 그 전라도 여수와 순천에서 10월 19일 날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50 총선거에 반대했던 움직임, 단독 선거인 50 총선거에 반대했던 2가지 움직임을 공부했죠. 하나는 김구 선생님이 했던 남북협상,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무슨 사건? 4.3 사건. 네, 여러분, 제가 아까 4.3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4월 3일 날 하루 만에 끝났는가 하는데 아니야, 얘들아. 그 4월 3일 날 단독 선거를 반대하던 시민들과 이제 간첩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군인과 경찰을 보내 가혹하게 진압했다 그랬죠. 근데 제주도에는 산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정부랑 군인 경찰 탄압을 피해서 그 간첩들이나 시민들이 한라산 근처로 숨어 들어갔어. 그리고 그 산에 숨어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4.3 사건이 진압이 안 됐어. 한참 전이잖아. 근데 정부가 만들어지고 10월 19일 이때까지도 이 4.3 사건이 진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여전히 북한이 보낸 간첩이라든가 가족을 잃은 시민들이 산에 숨어 들어가서 정부를 상태로 게릴라 투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 사건을 진정을 시켜야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거 안 그려도 돼. 내가 안 그려도 돼. 당시 제주도랑 가까이 있는 여수랑 순천 여기 쪽에 있거든, 얘들아. 전라도 남쪽에. 이 여수랑 순천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여수랑 순천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지금 빨리 무장을 해서 어디로 가라? 제주도로 가라. 가서 이 4.3 사건을 빨리 진압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출동 명령이 내려진 거야. 근데 여러분들, 당시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많았냐? 군부대까지도 간첩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 당시 여수랑 순천에 있던 군인들, 그 장교들 중에서도 간첩이 많았거든? 얘들이 주변 장교들과 병사들을 선동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당한 명령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어떻게 한 거야?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대한민국 정부를 엎어버리자. 애초에 이 정부는 태어나면 안 되는 반쪽짜리 정부였다.
이런 반쪽짜리 정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하는 그 출동에 반대하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의 미덕은 복종이에요. 명령의 복종. 근데 일단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그리고 봐봐. 같은 민족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는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거잖아. 근데 지금 어디에 상대로 반란 일으킨 거야? 정부를 상대로 반란 일으킨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같은 국민 아니야? 심지어 얘네가 얘들아 그거 알아요? 여수순천에서 반란 일으켰잖아. 여수순천 지역을 초토화시켜. 사회주의 세력이잖아. 원하는 게 뭐야? 제주 자본가 잡아 족치고 노동자 농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 여수순천에 있던 지주 자본가들을 엄청 많이 죽여요. 그래가지고 엄청 대학살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진압하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이거는 결국 어디까지 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간첩들의 준동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해라. 이걸 근데 북한과 소련이 거부하고 남한만 받아들였죠. 그래서 유엔이 어떻게 했죠? 소총회를 열어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월 10일 날 열어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반대했던 게 김구식 통일의 나라를 만들겠다 남북협상,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 이건 여러분들 함부로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간첩들의 그런 준동으로 시작이 된 측면이 있지만 절대 다수는 선량한 시민들이었어요. 근데 4.3 사건으로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총선거는 열립니다. 50 총선거는 우리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였고요. 최초의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굴 뽑는 선거였어? 총선. 국회의원 뽑는 선거였고, 이때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 2년. 얘들은 무슨 힘을 띠고 있죠? 뭘 만들어라? 헌법을 만들어라 해서 재헌의원이라 부르죠. 다만 여기에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던 김규식 같은 남북협상파, 중도파, 그리고 김일성의 지명을 받은 좌파들은 참여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이겼죠? 이승만을 따르는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50 총선거 결과 만들어진 재헌의원, 재헌국회에서 만든 헌법이 재헌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권력은 세 개로 나눈다.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나라의 대표는 뭐라 부른다? 대통령이라 부른다. 대통령은 임기 몇 년? 4년. 그리고 최대 몇 번까지? 2번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뽑는다. 간선제를 채택한다. 라고 했죠. 다만 이 국회의원들이 뽑다 보니까 당시 50 총선거 결과 뽑힌 이 재헌의원, 이 재헌국회에는 누굴 따르는 사람이 많아? 이승만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당연히 누가 뽑혀? 이승만이 뽑히는 거야.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통령도 있었어요. 부통령 이기붕. 그리고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그리고 여기서 뭘 약속했다고요? 7.1파 처리하고 땅 나눠주겠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져?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50 총선거 결과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북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8월 15일 날 나라 만들고 한 달 뒤에 9월 9일 날 북한이 나라를 만들어. 다만 이 중에서 유엔의 인정을 받은 건 우리밖에 없어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도 전라도 여수 순천에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그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뒤엎자고 군인들, 북한의 그 간첩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여수 순천 11구 사건도 있었어요. 이건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의 사건이야. 4.3 사건은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 이 헌법에서 약속한 두 가지 약속, 친일파 처리와 농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